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이미 올해 생산할 디램 물량들은 벌써 완판이 다 됐다라는 부분. 그것도 엄청난 영업이익 률을 달성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이 사실 부담이겠죠. 그렇죠. 반도체 이 강세는 외국인들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누를 수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6년도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중입니다. 올라가죠. 아랫 방향으로 밀려다가 예. 포기했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네. 그 시세를 낸 게 뭐 2023년부터 계속 이제 그 HBM과 연관돼서 시세를 좀 내고 있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저점을 젖었었죠. 경신하고 뭐 안 좋다가 네. 작년 이제 6, 7월 바닥을 만들고 9월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4까지 그죠?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승하고 또 어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HBM4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탈락했다. 뭐 이런 이제 루머성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일단 HBM에서 하이닉스에 좀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뭐요?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기술 개발에 그렇죠. 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실적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만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도 크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바일과 또 백색가전 이런 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흐름이어도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오르면 사실 올라가기 힘든 구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올해 생산할 디램 물량들은 벌써 완판이 다 됐다라는 부분 그것도 엄청난 그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보다 30-40%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 그만큼의 실적 흐름을 갖고 간다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부분들은 상당히 이후에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1,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는 이제 뉴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한적인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나온 이야기가 사실 중국이 그 창신 테크놀로지하고 양치 메모리가 네. 이제 올해 IPO를 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사실 부담이겠죠. 그렇죠. 중국 쪽 라인 부분은 작업자족을 그 저사양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자족을 할 거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하고 중국 CX 그 창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 국내 메모리사의 이 기술 격차가 한 5년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그거보다 짧은 한 2, 3년이라고 하거든요. IPO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증설 효과가 2년 후 정도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예전처럼 2017년, 2018년도에 그 반도체 호황일 때 증설 하다가 이제 뭐 사실 그렇죠. 가격이 다운돼서 네. 힘들었잖아요. 치킨 게임 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봐서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의 이런 증설 소식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반도체 수요를 보게 되면 반도체 수요 처가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노트북도 있고 네. 뭐 이 전장용도 스마트폰, 있고 가전 뭐 전혀 안 예. 들어가는 데 없죠 사실. 그 이제 그런 가격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거다. 있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은 AI 때문에
좀 함몰돼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강한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섹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AI라는 산업이 원체 거대하게 물고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 부분은 더 지속되더라도 가격의 상승 부분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그 수요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대형주 쪽은 대형주를 우량주를 매수하시는 분 네.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이신 분들은 그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네.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랜 경험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부장을 이용하시는 주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사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또 가파르게 오르지만 그죠 또 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죠. 초보 투자가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세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못 팔게 되면 실적 때문에 또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2025년 실적이 좀 괜찮고 2026년에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근데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밸류 자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이 코스닥 150으로 ETF로 그렇죠. 자금이 네, 들어오게 맞아요. 되면 네. 그 순서대로 또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종목의 비중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기판 쪽, 네.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쪽 라인하고 또 EUV 그 블랙마스크 쪽에 SNS텍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기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아랫 방향으로 밀려다가 예. 포기했다. 아, 뭐 이게 알겠다. 예,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반도체 이 강세는 외국인들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누를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증권가에 있는 이제 후배들 이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네. 예, 지금 최근에 보면 막 12조를 샀다가 뭐 4조를 팔았다가 막 개인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예탁금은 안 줄었다. 그 얘기는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 개인들의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유심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반도체 동향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6년도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중입니다. 올라가죠. 예. 네. 뭐 둘이 합쳐서 뭐 455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감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감세요? 예. 법인들이 많이 버니까 네. 법인세만 해도 지금 예, 올해 만약에 440조를 벌면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대충 한 80조는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번다라고 하면. 네. 작년에 4분기 한 분기만으로도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 20조 들어왔더라고요, 그 세금으로. 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TSMC가 1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예, 37%나 급증을 했다. 월별 데이터가 작년에도 좋았는데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물량을 엄청 늘리지 못했을 거고 가격을 올렸다라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증시를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2월 들어서면서부터 한번 흔들고 그때는 이제 케빈 워시 이슈로 한번 흔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금 이제 2월 첫째 주 목금에 한번 또 장이 많이 밀렸죠. 특히 금요일 날은 장 시작하자마자 네, 또 그 매도 사이드가 벌려서 네.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네, 그냥 와이프 보고 지금 계좌에 현금이 예탁금이 얼마 있지? 그래서 예. 있으면 사라.
예, 그래서 그날 네. 예, 아침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더 샀습니다. 아, 예, 지금 뭐 분위기는 제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5%씩의 하락이 나오려면 니케이가 됐든 상해가 됐든 아시아 증시가 대만이 됐든 비슷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2, 3%씩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뭐 한 마이너스 1% 이내인데 맞아요. 예. 우리만 그렇게 과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내부적인 그냥 이 수급의 논리였구나. 그래서 그때 외국인이 한번 밀어본 거죠. 예, 이틀 밀었는데 그거를 이제 금요일 날 사실은 개인들이 다 받아 말아 올리면서 오히려 양봉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빠졌던 이유는 또 AI 버블론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미국의 이제 막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지출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그러면 나 차라리 월마트 갈래. 차라리 스타벅스를 살까?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뭐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조금 버릇을 좀 바꿔야 된다. 그동안 너무 한 10년 동안 꿀을 빨았더니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자기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걸 투자하냐. 그동안은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뭐 빚내서 하고 뭐 이럴 정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메타가 한번 대출 받는다 그래가지고 주가 한번 확 빠졌죠. 네. 오클로가 돈 없는 오픈 AI로부터 주문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빚낸다고 해서 또 먼저 빠졌습니다. 오라클이. 그러면 오라클과 메타가 먼저 한번 매를 맞았는데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더니 돈을 잘 버네. 그러면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구나. 근데 지금 대부분 기업들 뭐 구글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빅테크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EPS는 똑같은데 매출은 엄청 늘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건데 비용이 다 투자죠.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근데 또 구글은 또 150억 달러 정도를 내가 대출을 해서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1,000억 달러 빌려준다고 모였죠. 돈이. 근데 XAI는 왜 약간 반응을 그렇게 했냐면 XAI한테 채권 발행을 안 해주는 거죠. 무슨 느낌이냐면 그 XAI가 이번에 돈을 빌린 회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2금융권. 예, 그러니까 뭐야 저렇게 힘들어? 뭐 이런 반응인 거고. 근데 거기는 좀 상장하지는 않은 회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클로도 마찬가지였죠. 예, 오라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오라클한테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에 반도체랑 다 연결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뭐 시끄러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뭐 2월 첫째 주에 급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이번 주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다 올라오고 오히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지수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빚을 내든 어떻게 하든 지금 뭐 자기 돈을 찍든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 결국에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서 젠슨왕이 한마디 딱 했죠. 네. 예. 뭐 6, 7년? 7, 8년? 7, 8년 정도 투자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앞단에 더 큰 맥락이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지 마라. 닷컴 버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은 망에 올라오는 하다못해 그냥 www.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거품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투자가 이렇게 막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냥. 그 당시에는 사실 닷컴 버블이라고 하지만 컴퓨터의 수요가 증가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컴퓨터 기업들이 좋았다가 컴퓨터 다 팔고 나니까 이제 안 팔리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온 건데 지금의 AI 관련된 거는 이제 스타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까지 빚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